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집을 엉망으로 지어놓은 건설사인데 말이죠. 기침소리, 발소리, 물소리 등 생활소음이 아랫집에 전달되도록 거지같이 지어놓고 건설사들은 쏙 빠져나가서 아무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음을 방지해주는 남자 소방맨입니다. 요즘도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왜 유독 층간소음에 취약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가해자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심각하게 층간소음의 원흉인 건설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해세대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라 공사 자체가 층간소음 부실공사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층간소음으로 싸울 상대는 윗집, 옆집, 아랫집도 아닙니다. 진짜 싸워야 하는 상대는 바로 건설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끼리 싸워봤자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건설사일 뿐입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건설사를 소송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파트 관리소 직원분들은 대부분 건설사에 파견되거나 층간소음 해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값을 아끼기 위해 슬래브 두께를 얇게 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크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7월 이후 아파트의 슬래브 두께 규정이 210mm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가 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서류상 통과였습니다. 감사원이 바닥 구조를 표본 검사한 결과 아파트 60%가 최소 성능에도 미달했습니다. 시공 전에는 바닥 구조 시험체를 조작해 엉터리 사전 인증을 받고 사전 인증받은 시방서를 무시한 채로 부실공사를 하고, 시공 후엔 소음 측정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을 만족하게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유통부의 무책임도 확인됐습니다. 2019년에 나온 뉴스 보도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동안 바뀐 게 뭐가 있는 걸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하여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바닥 구조가 온돌 시스템이고 대부분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온돌 시스템 바닥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를 설계할 때 바닥면을 표준 바닥 형태로 설계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와 온돌층 사이에 단열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온돌 구조는 열 전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열 관료율과 경량 충격음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 내부에 스티로폼 같은 밀도가 매우 낮은 재료가 들어가 있어서 공기층이 형성되고 바닥 구조가 온돌층과 구체 슬래브 등 상하 두 개의 층으로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상부층 표면에 중량의 충격이 가해지면 중공층이 공진이 일어나 소리를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량 충격음에 취약한 공진층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세대의 열을 관리하고 온돌에 의한 난방열을 상부로 유도하는 열 관리율 기준 때문입니다. 열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스티로폼 때문에 공진층이 만들어져 소음이 증폭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돌인 바닥 구조에다가 맨발로 생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가 딱딱한 바닥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서양은 실내에 카펫을 깔거나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걸을 때 신발이 바닥 충격음을 흡수해주죠. 대중매체에서 우리나라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이유가 기둥식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벽식 구조보다 기둥식 구조, 즉 라멘 액자 구조가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둥식 구조가 좋다는 정보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또한 벽식 구조로도 경량, 중량 충격음 수치가 평수와 아파트 타입에 따라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에 대해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비싸지면서 자재비는 아끼려고 소음에 취약하게 만드는 건 건설사인데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지켜야 할 예의인 것처럼 입주자들 탓을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집을 엉망으로 지어놓은 건설사인데 말이죠. 기침소리, 발소리, 물소리 등 생활소음이 아랫집에 전달되도록 거지같이 지어놓고 건설사들은 쏙 빠져나가서 아무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아파트 건축 설계 시 콘크리트 슬래브 30cm 이상, 차음제 및 방음제도 20cm 이상 더 두껍게 설계하도록 건설사에 권고해야 합니다. 60메가파스칼 이상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또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싸구려 콘크리트 못 쓰게 잘 감시해야겠죠.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과 볼을 올리는 라멘식으로 점차 바꿔 나가야 하고 기둥도 더 두껍게 층간 간격도 띄워져야 합니다. 분양도 후분양제로 바꾸고 최저가 입찰 제도는 금지하고 재하청을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현장 기술자들도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관한 뉴스가 보도될 때 층간소음이 입주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정부와 건설사의 부실공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건설사가 짓고 층간소음 해결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현실, 정부와 건설사는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층간소음 TV 영상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가장 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웃사이 센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영상으로 제작해 층간소음의 대응과 해결 방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 소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